소개받은 김덕기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잠겨서 음성이 명확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석학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착안해서 이 토픽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일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영국인 폴 케네디가 쓴 책 중에 가장 관심을 끈 책이 강대국의 흥망이고 그 뒤에 나온 책이 21세기를 위한 준비란 책입니다. 그 21세기를 위한 준비란 책에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분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적이고 지배적인 국가는 다음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방화, 민영화, 글로벌화 및 자유화가 된 나라. 북한처럼 문을 닫아 걸고 1인 독재로 3대에 걸쳐서 부자가 세습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시장도 열어놓고 자본시장, 상품시장도 열어놓고 외국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력과 IT 산업이 강한 나라. 세 번째가 기술력과 기술혁신력이 앞선 나라. 교육 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 다섯 번째는 꿀뚝산업과 첨단산업이 융합되어 발전한 나라. 여섯 번째가 성취욕과 성취력이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 우리 한국은 6가지 중에 어떤 기준이 최고점이고 어떤 기준이 점수가 올라가지 않은가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1번과 4번이 제일 만점을 받기 어려운 항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에 따라서는 이 1번과 4번도 만점을 맞도록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설계사 중에는 한국인 설계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젯밤 SBS에서 그 자동차 강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면모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렇듯 지금 한국인은 5대양 6대주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중국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한미관계는 원상대로 복원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북한을 감싸고 북한의 3대에 걸친 부자 세습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동의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 카드를 쓰고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 카드를 쓰는 중국의 이중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술의 일본과 저임금과 경제력의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반도체, 조선, DVD, TFT, LCD는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초박형 액정 표시 장치, LED, 3D 등의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은 거의 일본에서 상당량을 수입해다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4만 5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100여만 명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 정부가 이들을 4만 5천여 개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목을 비틀면은 한국에 있는 모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18년간 양국의 경제관계를 살펴보면 양국의 경제관계는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 제1의 수출시장, 한국 제1의 해외 투자 대상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액을 보면 수교가 됐던 92년에 63억 7,8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1,409억
4,900만 불로 급증했고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던 중국의 비중이 현재 2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교가 된 92년에 2억 856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286억 2,108만 달러로 우리나라 제1의 해외 투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도 92년 중국 방문 한국인은 4만 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320만 명에 달했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도 92년에 9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134만, 지금 올해는 한 200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에 있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아이켄 그린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 서던 라이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은 7%에서 9%. 중국은 과거 세계 최대 생산 공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5%인데 곧 40% 내지 45%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제1위의 조선 수주량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나라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버블, 거품이 붕괴돼서 경기 둔화로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아이켄 그린 교수의 진단입니다. 프랑스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기 소로망은 최근 한국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 내지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중국이 한 달만 식량과 기름을 북한에 공급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된다는 북한의 주요한 광산이나 철도, 항만 주요 시설은 거의 중국인 손에 85%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둘째, 남북 통일은 중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남한에 의한 남북 통일을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남한에 의한 통일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위협이 안 된다는 것만 확신시키면 남한에 의한 북한 통일도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국이 한국에 의한 남북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한국이 연구해야 된다. 셋째,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서 말듯이 굴욕 외교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비근한 예가 몇 년 전에 중국 한국 대사관의 공사 한 분이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해서 인근 병원에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중국 그 이사가 잘못 조치를 해서 그래 된 건데 결국은 본인의 체질 이상으로 급사했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유가족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중국 이사의 과실이다. 강덕이 밀어붙이니까 약소국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인 한 예고, 지금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중국의 불법 어로 작업이 1년에 수천 척이 한국 영해에 들어옵니다. 우리 해경이 그들을 잡으러 들어가면 꽃게인, 낫,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해경을 배에 못 올라오게 회방을 놓는데 우리 발표를 못합니다. 정부가 발표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해경이 한 명 죽었고 수많은 해경이 부상을 당해도 정당 바이차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를 침범해서 그런 짓을 하면 전부 기관총이나
포격을 가해서 배를 격진시키고 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한 것이 과연 한국으로서 옳은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로망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 한 한국은 자꾸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출도 시장 다변화를 하고 투자 대상국도 중국에 집중하지 말고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그러한 그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는 게 현명한 정책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필자의 예측으로 볼 때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이나 EU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 28억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공업 생산의 4분의 1을 아시아 지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세계 총 교역액의 24% 연간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 번째, 이 지역엔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인도, 4위 한국, 5위 대만 등 5대 경제력 보유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금 해왔습니다. 여섯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생산 기지 및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고 상품 시장도 아시아의 구매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어서 아태 지역이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